테슬라 소식입니다. 전쟁 봉쇄, 올해 전기차 시장 판매 전망.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기존 전망치보다 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작년 대비 43% 늘어난 930만 대일 것으로 예측된다. 당초 예상치는 이보다 더 높은 970만 대 수준이었다. 그런데 러우 전쟁 영향과 공급망 이슈에 따른 유럽 자동차 생산 차질과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2분기 판매량 하락 예상분이 반영돼 기존 전망 대비 5% 하향 조정됐다. 단 세계 3대 전기차 시장인 미국, 중국, 유럽에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할 여지가 있어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 예컨대 중국 시장은 올해 말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만료되고 신규 모델이 출시되면서 하반기부터 전기차 수요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유럽 시장은 테슬라 베를린 기가팩토리 생산 가동 소비자 수요와 환경 규제에 부합하기 위한 유럽 자동차 업체들의 신모델 출시 계획에 따라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시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테슬라 텍사스 기가팩토리 생산 가동에 따른 판매량 확대와 리비안 제너럴 모터스 픽업 트럭 신모델 출시로 판매량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올해 1분기 전 세계에서 197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됐다.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로는 12% 감소했다. 전체 자동차 중 전기차 비율을 뜻하는 침투율은 10%로 전분기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중국 시장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와 보조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1분기 판매량 110만 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43% 증가한 수치다. 바이디, 상하이 GM홀링 등 중국 업체와 테슬라가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것이 이유다. 유럽 시장에서는 1분기 총 57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됐다.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으나 전분기 대비 22% 감소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이슈와 러우 전쟁으로 자동차 공급망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탓이다. 미국 시장은 테슬라의 기록적인 판매량에 힘입어 사상 최대치인 22만 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63%, 전분기 대비 5% 증가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올해 중 10만 원대 저가형 애플 TV 출시한다. 애플이 2022년 중으로 저가형 애플 TV를 출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테크 전문 매체 더 버진은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 거밍치의 트위터를 인용하며 애플이 2022년 하반기 새로운 버전의 애플 TV를 선보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거밍치는 애플이 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저렴한 가격의 애플 TV를 출시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애플이 판매 중인 가장 저렴한 애플 TV 모델인 애플 TV HD의 가격은 19만 9천 원부터 시작된다. 4K 모델의 경우 가장 저렴한 32GB 버전의 가격은 23만 9천 원이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새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저가형 애플 TV의 가격은 $100, 한화 약 12만 8천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기는 애플 TV 스틱 및 피트니스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보이며 애플 TV HD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MS 구글은 임금 인상. 미국에서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정보기술 기업의 직원에 대한 처우가 회사에 따라 차등화하는 양상이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는 16일 인력 시장이 빡빡해지고 물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급여를 올리기로 했다고 직원들에게 밝혔다고 경제 매체 CNBC가 보도했다. 나델라 CEO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탁월성 예산을 거의 배로 올리기로 했으며 직업 경력의 초, 중기에 있는 사람, 그리고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67등급 이하인 직원에게는 연간 주식 보상을 최소 25%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MS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가장 낮은 59등급부터 80등급 이상까지로 분류해 등급에 따라 자사주를 달리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S 대변인은 사람들은
우리의 임무와 문화, 그들이 하는 일에서 찾는 의미, 그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상 때문에 MS에 와서 머문다며 전 세계적인 보상에 대한 이런 투자 증대는 우리 직원에게 고도로 경쟁력 있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지속적 약속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4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8.3%에 달하며 40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시장에서 실업자는 줄고 일자리는 계속 느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도 이달 초 새로운 성과 평가 절차를 도입해 직원들 급여를 인상하기로 했다. 구글은 구글 평가 개발란 새 절차를 도입하면 직원 대다수가 더 높은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은 구인난 속에 고급 인재를 유치하고 붙잡아두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베이조스 법인세로 인플레 못 잡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기업 증세 기조에 반발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바이든 행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거론하며 다시금 반박에 나섰다. 베이조스는 15일 트위터에서 행정부가 이미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경제에 더 많은 부양책을 펴려고 안간힘을 썼다면서 인플레이션은 극빈층이 가장 피해를 보는 역진적 세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방향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역진적 세금은 누진적 세금과 달리 소득 자산 등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낮아져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베이조스의 지적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할 때는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긴축적 재정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확장적 재정 정책을 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최근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위기에 처했다. 베이조스가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와 공개적으로 부딪힌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3일 트위터에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싶은가? 가장 부유한 기업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확실히 만들자면서 대기업 증세를 거론한 이후부터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아마존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세금 공제 혜택 등을 이용해 연방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아마존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베이조스도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 기업 세금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좋다. 인플레이션 진정을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이것들을 뒤섞어 잡탕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맞받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베이조스가 바이든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콘텐츠 요금 인상 도미노, 업계 소비자 부담 가중. 구글이 최대 30% 수수료를 매기는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콘텐츠 업계가 일제히 요금 인상에 들어갔다.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업계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음원, 웹툰 웹소설 업계가 요금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이는 구글이 지난달부터 시행한 인앱 결제 의무화에 따른 조치다. 인앱 결제란 구글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앞서 구글은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경우 6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구글 플레이의 인앱 결제 의무화가 시행되면 최대 3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게임 등 디지털 재화 30%,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일반 구독 콘텐츠 15%, 웹툰 전자책 음원 10%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한다.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도 26%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카드 수수료와 PG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웨이브, 티빙, 시즌 등 OTT 업계가 14에서 15% 수준의 요금 인상에 들어갔다. 음원 애플로와 바이브 역시 월 이용료를 각각 15%, 16% 올리기로 했다. 네이버 웹툰도 안드로이드 앱에서 구매하는 쿠키 가격을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20% 인상키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로 업계와 소비자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멜론플로 지니뮤직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웨이브,
티빙 등 OTT 서비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1255만여 명이 연간 최대 2,300억 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스마트폰 OS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시장까지 장악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도 인앱 결제 수수료 인상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서울 YMCA는 성명을 통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 YMCA 관계자는 방통위는 국내법을 회피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국회는 구글 갑질방지법을 빠르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오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 마켓 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전반에 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며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